수능 특강 고전 시가 2강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품 두 개 나와 있고요. 가작품은 동동, 두 번째가 뭐였냐? 환기사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작품 작품 특성부터 일단 말 있고요. 작품 특성부터 일단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이 작품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될 거 고려 시대에 창작된 고려 가요입니다. 수업하시는 셈에 따라서 소교, 이게 평민들이 불렀다 이거죠. 속된 노래 소교라 그러고요. 아니면 고려 가요 줄여서 그냥 여요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도 계십니다. 자, 이 고려 가요인 동동의 특성으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수능 특강 구성 잘 보셔야 돼요. 정월, 그러니까 1월이란 얘기고, 다음에 2월, 4월, 8월, 10월. 지금 생략된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 월마다 일어나는 일들과 각각의 월마다 느끼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다루고 있어서 월령체의 형식을 띠고 있다. 월월, 달월자 되셨죠? 순우리말로 달거리 노래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안 끝나서 좀 더 할게요.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요. 한 세 가지 보통 뽑습니다. 첫 번째가 사문보의 구성을 보인다. 하나. 뭐 끊어볼까? 귀찮아. 넘어갈게요. 다음에 두 번째,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 참고로 이 분연체라는 말 가지고 다시 할게요. 다른 명칭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연체라는 말 대신에 절이 나눠져 있다, 분절체 이렇게 하신 쌤도 계시고, 어떤 쌤 같은 경우는 장이 나눠졌다 해서 분장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고 연과 장으로 나눠져 있다. 연과 장으로 나눠져 있다. 연장체라는 말도 네네 비슷한 맥락이구나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후렴구는 바로 왼쪽에 보시는 것 요거 아으 동동다리 요게 후렴구이던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갈까요? 이 작품의 후렴구는요 일단 의미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참고로 동동다리 요게 의성어래요. 그 악기 소리라는데 동동 그러니까 뭐북 같은 거 드럼 그 조그만한 거 동동동동 됐죠? 그래서 타악기 때려서 소리 내는 거 됐지? 북소리랍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후렴구는 일단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구라는 전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연 끝마다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붙으면 연이 나눠지는구나. 분연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같은 데서 같은 문장이 같은 그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 전제 깔만 하죠. 하고 3번 가시게 되면은 북을 둥둥둥둥 치고 있으니까는 흥취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파지티브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고 약간 새드니스한 약간 그런 내용 나온단 말이야. 이 작품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가 슬픔이나 그리움으로 일관되는 모습 보이는데 작품 후렴구가 그 정서랑 전혀 관련을 맺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후렴구는 정서라든가 주제를 뭔가 강조하는 기능 따위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앞에 적은 요 세 가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가끔씩 누가 이상한 걸로 딴지 걸어서 하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1월, 2월, 4월 요거 당연히 음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력 도입된 게 갑신정변이냐 가보개혁이냐 가보개혁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의 개확이 넘어서야 우리가 양력 쓰는 거고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월들은 전부 다 음력이라고 전제 까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정월이라고 써 있지만 양력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2월 중하순 정도가 돼요. 오케이? 갑니다. 정월의 냇물은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냇물이요 얼고자 녹고자 얘기했잖아. 2월 중하순이라니까 이제 막 봄으로 넘어가는 아직 쌀쌀한 그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계절에 변화하는 모습 포착하고 있구나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갈게요. 자,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여. 이때 몸은 화자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몸이여 홀로 지내는구나. 자, 요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냇물의 모습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뭔가 변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화자입니다. 나는 지금 정월이 된데도 크게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 작년에도 솔로인데 내가 올해도 솔로야. 근데 내 앞에 있는 자연 풍경은 변하고 있다니까. 나는 지금 우울한 게 그대로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놈의 대조되는 상황 때문에 나는 더 기분이 우울해질 수가 있다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냇물은요, 화자와 대조가 되면서 화자의 정서를, 우울한 정서를 유발하고, 혹은 이미 우울했던 걸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2월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2월 갑니다. 자, 다음으로 2월 갑니다. 2월 보름에 지금 따지면 3월달 중하순 생각하자고.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이 정도 표현법은 기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구나, like나 as의 뜻을 가진 말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직유법, 비유법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누가 등불 같으냐? 뒤까지 볼게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다.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저 등불 같은 모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대요. 앞에 쌤이 주어 한번 적어볼게요. 임께서 등불 같다고요. 자, B 부분의 핵심은 요 직유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가 일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인을 비춰준다. 즉, 이 님은요, 남들,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직유를 통해서 임의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좀 좋게 표현했으니까 저는 예찬까지 적어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신 수업하시는 쌤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게 하시는 쌤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2월 달에 왜 하필 등불 얘기를 꺼냈냐. 불교 행사 중에서요, 연등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연등 켜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길거리에 연등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부처님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연등을 바라보며 임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4월 갑니다. 자, 4월달 갔더니만은 5월 중하순이니까는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자, 4월을 안이 있고, 자, 여기다 비춰올게. 안이 있고서, 오셨구나. 꾀꼬리새요. 자, 꾀꼬리새 같은 경우는 계절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는 오셨대요. 얘가 여름철새래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네. 다시 얘는 돌아왔습니다. 리턴. 근데 문제는 뭐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자, 여기 님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앞에 붙은 녹사 두 글자입니다. 자, 요 녹사가 고려시대 관직 명칭이래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만 현재로 따지면은 엄청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한 5급, 6급 공무원 정도 일단 해당한다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관직은 이 당시에 남성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님은 남성이다. 그러면 화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갑시다. 여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화자가 표면화된 거 확인했습니다. 잊고 계신가? 자, 새는 돌아왔으나 우리 님께서는 돌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뭔가 앞에 정월했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설명까지도 겹치겠네. 쟤랑 내 상황이 서로 반대가 됐으니까 보고 있는 내 기분은 딱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정서를 유발하거나 혹은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치? 객관적 상관물, 왜 지워지냐?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고 있겠구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한마디만 더 붙인다 그러면 요거 잠깐 볼게요. 옛날을 잊고 계신가 하면서
의문형음이 나왔죠. 이게 봐봐, 약간 이런 거야. 남친이 안 와. 남친이 안 왔더니만 얘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이 새끼 왜 안 와? 나 잊어버린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어디냐 그러면 4월 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8월 가겠습니다. 8월이니까는 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윈날 지금의 한가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명절 되니까 사람들 막 모여서 재밌게 막 도박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막 수다도 떨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임이 옆에 없다. 임을 모시고 지내야지만 오는 날이 가윈날이로다. 즉 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명절 즐기지 못하겠다. 쓸쓸함, 고독함, 이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가겠습니다. 자, 10월에 이제 11월쯤 되니까 늦가을, 초겨울 조금 쌀쌀할 때, 아,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저기 나도 도시 사람이라서 보리수 나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그 빨갛게 열매 열리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 열매가 꽤 달달한데 나뭇가지가 이게 쪽쪽 빨면 안에 수액이 꽤 은근히 달아요. 그래서 왜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무라이들 보면 왜 나뭇가지 입에다 물고 다니잖아, 그렇잖아. 그 포켓몬스터 나무지기 그런 거. 아무튼 그 달달한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식처럼 좀 씹어 먹었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리수나무 가꾸나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앞에랑 구조 비슷하죠. 직유법 나지, 그치? 누가 보리수나무 같은지 생각해 보자고. 근데 밑을 봤더니 꺾어서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그치? 이거 단물 쪽쪽 빨아먹고 길거리에 버린데 그 어떤 미친놈이 그거 주다가 다시 빨아먹겠어, 그치? 버림받은 처지라는 거 잡으셨다면 요 보리수나무의 원관념은 화자라는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리 끝내겠습니다. 직유를 통해서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됐습니까? 이러면 10월 노래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혹시서 뭐 엔딩 뭐 스포는 아닐 것 같아.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엔딩이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1년 내내 임 기다린 내용인데 결국 뭐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면서 조금 약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동동 끝. 나 작품 황기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제목 어딨냐? 황계사 제목 뜻을 봤더니만은 누를 황자에 닭개자니까 노란 닭이네요. 노랑통닭. 미안. 자, 아무튼 첫 줄 가겠습니다. 끊어볼까?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자네 일정 못 얻는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뭐 D는 끊을 필요가 없겠죠. 예, 이 작품 사음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사음보 연속체 가사문학입니다. 참고로 작가를 봤더니 작자미상 써 있습니다. 그쵸? 작자미상 나왔다 그러면 뭐 90% 이상은 평민층이지였겠구나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품 평민가사입니다. 참고로 아까 고려가요 동동 같은 경우도 작자 미상이었죠. 이거는 쌤이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건데요. 평민들 문학 나왔다 그러면 거의 90%가 그냥 작자 미상이야. 아무튼 간에 평민들 문학 나왔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거의 맞는 그 특징들, 그 거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래 우리가 평민이야. 우리가 평민이라니까. 우리 어려운 말 쓰는 거 한자어 쓰고 영어 쓰고 막 외국어 막 섞어 쓰는 거 재수없어 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가 평민문학 보게 되면은 순 우리말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특히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상당히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고 두 번째 갈게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민들이잖아. 자, 우리들은 솔직히 말하는데 막 철학적이고 막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얘기 솔직히 잘 안 해. 왜?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고 있냐고. 기본적으로 평민문학 보면은 보통 셋 중 하나로 주제가 정해집니다.
우리 보면은 특히 고3분들 보면 요즘 친구들 대화 뻔하잖아. 우울해. 너 대학 어디 쓸 거야? 나 여기 쓰려고. "헉, 너 거기 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한해 정서. 아니면 순수하게 막 웃긴 얘기, 해학적인 거, 농담 따먹기 같은 거 하려고 하다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뒷담의 민족이잖아. 그치? 풍자. 보통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더라. 됐죠? 자, 그래서 그런가 이 작품도 보게 되면요. 한자어가 분명히 나와요. 한자어가 나오지만 그래도 순 우리말 표현이 양반들이 지은 일반적인 가사보다는 많이 두드러진 편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 잘 드러난다. 되셨죠? 그래 이것까진 얘기하자. 참고로 평민들이 지은 가사를요. 그 좀 잡스럽다 그래요. 잡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가사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 왜 지워지냐? 사음보 연속체가 나타난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앞만 봐도 여기서 사음보가 깨지는 이 구절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야 말뜻소 아니면 밑에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갔냐? 지어자 좋으시고 밑에 봤더니 여기다 지어자 좋으시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후렴구가 나타났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동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후렴구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두 가지 있다.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1조 하루아침에 난군을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 여긴 뜻이 나와 있는데요. 한자 풀이할 때 막히시면 제발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쪼개서 추측해봐. 돈자는 모르겠어. 절자는 알겠다. 끊겼다고 되셨죠? 자, 참고로 임과 지금 이 소식이 끊어진 요 상황이 1조 갑작스러웠다는 거 하나 뽑아내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는 거. 아무튼 간에 자네, 여기서 얘기하는 자네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우리 낭군님 님 되실 거고 자네 진짜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하고서 나오는 후렴구가 이 아이야 말드소예요. 자, 여기다 좀 메모를 할게. 아까 적던 1번 2번 적어놨잖아. 그치? 자, 첫 번째 후렴구인 이 아이야 말드소 같은 경우는요 약간 청자를 일단 설정했다. 아해 아이 차이드 칠드런 그치? 근데 아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소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맞는 말로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아무튼 계속 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우리 남친이 왜 안 오는가에 대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황혼이 저문 날에 개가 짖어서 못 오는가? 계속 볼게요. 춘수가 만사택하니 봄날에 녹은 물이 만사택택 호수에 가득 차니 물이 깊어서 못 오는가? 하운이 여름날 구름이 다기봉 봉우리에 가득하니 산이 높아서 못 오던가. 자, 지금 읽은 요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두 부분 봤더니만은 일단 구조 비슷하니까 대구법 일단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두 줄이 전부 다 중국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에서 좀 차용한 부분이래요. 다시 도연명의 시에서 차용한 부분,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 단순합니다. 도연명 중국 시인이죠. 자, 평민들 문학이라며,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 봤더니 약간 양반들이나 읽을 법한 중국의 옛날 시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약간 양반 문화의 특성도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전체 깔자는 겁니다. 아무튼간 지금 뒷부분은 임께서 오자는 이유를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 곳에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좀 반가우신 분 있을 것 같아. 육관대사랑 성진이랑 밑에 봤더니 팔서녀 나왔죠. 소설 구운몽에서 영향받은 부분이 나왔는데 내용이 안 맞아. 앞에서는 이미 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하소연하고 왜 안 올까 추측하고 상상하는 약간 좀 우울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약간 아름다운 풍경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마치 소설 속 구운몽에 나오는 소설 구운몽 속에 나오는 육관대사와 성진이가 막 팔선녀만 나와서 막 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공간이래요.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뽑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요. 우리나라 민요에 보면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아리랑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리랑이 물론 버전도 되게 많긴 한데 각 1절,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 안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참고로 나한테 배우셨으면 이건 좀 알고 가세요. 아리랑 쓰리랑 뜻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 이거 순우리말이에요. 아리 내 가슴을 아리게 하는 낭군님 내 가슴 아프게 하는 님 이 뜻이에요. 참고로 아라리가 나왔네 이렇게 하죠. 아라리가 가슴에 아라리 박힌 아픔 그래서 상사병이란 뜻입니다. 아무튼 막 이미 떠나서 막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용 나오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 동백꽃이 다진다 하면서 막 꽃이 지면서 꽃놀이를 급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간에 내용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은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어자 좋을시고 요 두 번째 후렴구는요. 지어자 좋을시고 흥취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렴구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두 번째 나와 있는 후렴구가 내용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동에 나타난 후렴구의 기능과 겹치는 게 이 지어자 좋을시고겠네요. 됐죠? 목 아파. 계속할게. 자, 병풍에 그린 그 누런 수탉이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황계사입니다. 자, 두 날개를 둥덩치고 이거 음성상징어 짧은 목을 길게 빼어서 긴 목을 에우려 막 휘둘러서 사경일점에 날새라고 꽃기호하고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의 그리하에 안 오는가. 자, 요 부분 요만큼 묶어볼게요. 자, 뭐가 문제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누런 수탉이 새벽이라고 꽃기호 울걸랑 그때 올 거야 야 이 그지야 왜 안 와 요건데 자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서 계속 약간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임에 대한 원망 드러났다 하셔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상황 자체가 역설적 상황이라는 거에다 하나 뽑으셔야 돼요. 병풍 속에 그려진 수탉이 울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되셨죠? 밑으로 갑니다. 너는 죽어서 여기 나온 너는 임이 될 것이고요. 죽어서 황하물이 되고 중국의 그 황하물이 되고 나는 죽어서 도대선 커다란 배가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친 대로 어하두덩실 떠서 놀자 하고 세 줄 묶어 보겠습니다. 자,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재회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됐죠? 참고로 너는 죽어서 황하강이 되고 나는 죽어서 큰 배가 된다고 요거 비유법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유라 그러면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물에 빗대는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죽어서 이게 되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유로 볼 만한 근거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급해 좀 말이 빨라요. 너무 빠르면은 배속 조금 낮추는 거 할 줄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끝나갑니다. 저 달아보느냐 달 얘기 나왔습니다. 왜 줄어들어? 다시 임 계신 곳에 밝은 빛을 빌리려면 나도 보게 달아 나도 우리 임 보고 싶거든. 그 밝은 빛 좀 나 좀 빌려줘. 우리 임 계신데 좀 비춰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결론은 임을 보고 싶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법이라고 한다면 달아보느냐 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는 인화기법 사용했고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법을 돈호라고 표현합니다. 돈호법. 누군가 부르는 걸 다 돈호라 그래요. 아무튼 밑에 갑니다. 이아해야 말드소. 밑에 갑니다. 추월이 양명이 아니 가을달이 밝으니 달이 밝아서 못 오던가. 얘기했잖아. 내용 유기성 떨어진다고. 앞에 나왔던 도연명의 시를 차용한 부분이요. 갑자기 뜬 것이 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도 도연명의 시에서 차용한 부분이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차용이요. 빌려왔다 이 뜻이야. 어디를 가고서 너 아니 오더냐. 됐습니까? 자, 참고로요. 임에 대한 그림이 나타난 여기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미안해. 뒤에 여기 아까 재회 소망하는 부분에 쓰면 한마디 일단 빼먹었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부터 어디 갔냐? 여기다 나도 보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임에 대한 그리움도 나오고 조금 더 임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오고 앞에서는 왜 하나 왜 하나 왜 하나 약간 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쭉 이어졌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약간 좀 긍정적이고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노래가 이어졌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앞에서는 원망에서 아니면 절망감, 좌절감 이러한 감정으로 일관되던 게 갑자기 뒤쪽에서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기대감이나 소망의 목소리로 좀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시의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 혹은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 나오면 맞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기사 본문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어우 길다. 뒤쪽에 문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작품 1번부터가 있습니다. 적절한 겁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동 원령체라 그랬습니다. 나작품 공간의 이동, 화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가와 달리 나의 선은 임이나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했다 써있는데 이 제3의 인물이 후렴구에 나온 아해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달이요. 왜? 불렀으니까 의인화 했으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2번. 3번 나와 달리 가에는 특정한 동사구조가 반복 사용되어서 통사구조라는 말 나오면 얘들아 시어 반복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 반복이 아니라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대구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당연히 가 부분이 여기 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도연명의 시를 차용한 부분들이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 아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 부분에서 대구법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문답 지워버리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5번 계절감 얘기가 나왔는데 계절감으로 볼만한 거 뒷부분까지 가셔야 되겠다. 자연물과 자신을 대비하는 거 요거는 동동에 나왔던 꾀꼬리 부분 기억하세요. 거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반성은 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냐? 기억이 뭐냐? 응? 기억이 뭐지? 어디였어? 기억 꾀꼬리새. 니은은 그럼 또 뭐야? 니은. 병풍의 그림 환기수탉이구나. 적어놓을게요. 자, 기억은 꾀꼬리새. 니은은 아까 그 환계. 길게 안 쓸게요. 환계. 누렁수탉.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치나 기분 좋게 지어주시고 2번 임을 이어주는 매개체 만났어야지 매개체 얘기라는데 만나질 않았습니다. 지어버리고 3번 들어가면 기억은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라는 말 나왔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을 그리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니은 화자에 대한 임의 태도 변화 임께서 나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라고 써있는 건데 근거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4번을 할게요. 기억은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 세계에다가 약간 좀 짊어지게 하는 거. 문제의 원인을 외부 세계에 찾고 있는 거는 이거 나작품 설명입니다. 왜? 이래 가지고 못 오느냐, 이래 가지고 못 오느냐. 앞에가 다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는 관련이 없는 말 가시면 될 것 같고 니은 한번 볼까? 그 원인을 외부 세계 자신으로 전환한다. 자,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자책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건 가나 작품 둘 다 자책이란 말은 지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바로 5번 갈게요. 꾀꼬리는 왔는데 임은 안 왔어. 서운한 감정. 다음에 환계 같은 경우 자신이 바라는 일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역설적 상황 분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길어? 보기일의 관점에서 보기일을 참고해서 환기사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12가사 중의 하나로 노랫물에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 나타나고 후렴구가 첨가되어 있고 뒤를 봤더니만은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했다.
아까 전에 그 도연명의 시, 여기 있다. 도연명의 시 아까 인용했다 그랬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그치. 이거 도연명 씨는 이거 한시인데, 여기는 좀 우리말로 좀 풀었잖아. 그치? 아무튼,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구운몽 얘기할 때 내용의 그 유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은 완성도보다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연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국어교과 사람들이 안 돼.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괜히 있어 보이는 단어 쓰고 있잖아. 연행. 그러니까 이것이 불려지는 현상, 다시 현장에서 실제로 노래가 불리는 상황에서 통속적, 그러면은 통속적 약간 민간 느낌의 민간적인 민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유흥성, 그러니까 뭐 나쁜 단어 아니야. 그러니까 즐기는 거, 여기가 놀이, 유희, 아무튼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술 먹고 막 놀면서 불렀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밑을 봤더니 보기 2를 봤더니만 상사별고 사서시조 쭉 나왔는데 하나하나 봤더니만은 뭔가가 겹쳐 있더라,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 그냥 봅시다. 1번 갑니다. 일조난군 이별을 소식조차 돈절하야 하는 상사별곡을 차용한 것이다. 여기 있잖아. 일조난군 소식돈절. 맞는 말. 2번 자네 이정 못 오던가 무슨 일 아니던가 그리하니 오던가는 익숙한 사설 시조를. 요거 됐죠?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춘수 만사태 가온다 기봉 추월 양명이 도유명 사신데, 얘는 원래가 한시인데 얘는 우리말로 풀었잖아. 그치? 가 뭐뭐 하니 토를 달았다. 됐죠? 4번 들어갑니다. 한국사전 육관대사 성진은 구운몽에서 차용한 거. 얘도 무조건 맞는 말. 그럼 정답은 뭐 5번일 건데, 병풍에 그린 황기수탁이 두 날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기목을 에우리서 사강 블라블라 하는 이 부분은 기존 사설 시조의 표현에 차용한 것이고, 볼까? 여기 있네. 됐지? 원래 사설 시조에서 담고 있던 주제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라고 써 있는데, 우리 이거 고전시가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정도는 현대어야. 노세라고 써 있잖아. 놀자고 같이 즐기자고. 따라서 정서 유지가 안 됐네요. 정답 바로 5번 가시면 되겠네. 저 작품은 슬퍼하고 있으니까. 자, 나머지 4번 들어갑니다. 동동하고 비교하는 문제냐? 요건 쌤이 시간상 바로 정답 3번만 들어갈게요. 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아까 쌤이 본문 분석하면서 제가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3번만 볼게. 가을씨는 가윈날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서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온 날 가위로다 말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린다 써 있는데, 아니 보기 박스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가작품 같은 경우는 불라불라 써 있는데 슬픔과 원망의 감정, 아니면 임을 예찬 임에 대한 사랑, 의지적 태도가 나온다는 설명도 없을 뿐더러 이 작품 얘기했잖아. 엔딩도 새드 엔딩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움, 슬픔으로 약간 일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말 지워버리고 정답 바로 3번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환계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